네, 2021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원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마지막 단원, 5단원이죠. 그 생태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태계 관련된 내용이죠. 자, 보시면은 이제 평균 기온이 서로 다른 계절, 아마 뭐 여기 보니까 한 30도, 20도쯤에 이렇게 그 최대 순생장량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여름하고 뭐 봄, 가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른 계절 1과 2에 측정한 식물 A의 온도에 따른 순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순생산량이 나오는데요. 순생산량, 순광합성량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순생산량. 자, 그러니까 총광합성량, 총생산량은 어때요? 그 호흡량 더하기 순생산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개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총생산량, 얘가 광합성하는 양이죠. 그 호흡량은 이제 호흡을 해서 써버리는 양이고, 나머지 남는 거, 그래서 식물이 생장 같은 데 쓸 수 있는 그런 양을 우리가 순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요거 한번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볼까요? 근데 이제 요 문제를 보면은 요 문제가 별 생각 없이 이 그래프만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하고 봄, 가을에 요 식물이 어떻게 순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온도에 따라서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이제 나타낸 조사한 그래프인데, 측정한 그래프인데요. 문제를 푸는 데는 요 특별한 이제 지식은 필요 없이, 거의 필요 없이 요 그 그래프만 해석하면 이게 답이 거의 나옵니다. 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기억.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제외한 양이다. 맞죠? 그쵸? 순생산량은 그러면은 총생산량 빼기 호흡량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 A의 순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는, 자, 순생산량의 최대가 온도는 1과 2일 때, 자, 순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 자, 가로축이 온도고요. 그쵸?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순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순생산량이 최대가 오는 온도는 계절 1일 때는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도 내외 되는 것 같고, 요 계절 2에서는 한 30도 정도 되는 거예요. 30도 근처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2가 최대 온도, 그 순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가 30도 정도고 1이 20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절 2에 2일 때 식물 A가 순생산량이 되는 온도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순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일 때가 더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틀린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제대로 못 알아볼까봐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있는지 요걸 이제 좀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계절에 따라 A의 순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비생물적 요인. 뭐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계절 2에서 30도일 때 순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건 뭐겠어요? 요 때가 30도 부근에서 온도가 제일 많이 계절 2 때는 계절 2일 때는 뭐 거의 온도가 30도 정도 부근에 온도가 올 때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계절 1일 때는 한 20도 정도에서 온도가 제일 많겠죠. 그 정도 기온이 되는 날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다르게 하는 그런 이제 적응을 하게 된 거는 생물이 온도라고 하는 주변 온도라고 하는 데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생물에다가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온도라는 건 비생물적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한다. 이거 아주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프,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요 식물이 이제 여러분들 음지식물, 양지식물 이런 거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음지식물, 양지식물 있다. 음지식물은 어, 음지식물은 요게 그 보상점이 낮아서 좋지만 그 광포화점, 그러니까 빛의 세계에 따라서 최대가 되는, 그렇죠? 광포화점도 낮아서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보상점이 낮은 거는 좋지만
보상점이 낮으면 낮은 빛에서 작은 빛에서도 내가 충분히 순생산량이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광포화점이 낮다는 거는 뭐 빛이 강할 때 그 빛을 다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죠. 양지식물은 이제 보상점이 높아서 안 좋죠. 그렇지만 광포화점이 높아서 좋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야? 양지식물은 이제 아무래도 호흡량도 많잖아요. 광포화점이 높다는 거는 이 내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많은데 세포들이 많으면 이 호흡량도 많다는 거잖아요. 호흡량이 많으니까 호흡량 쓰는 게 많으니까 보상점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뭐 음식물은 반대죠. 그렇죠? 세포가 적어서 광포화점이 낮지만 그만큼 호흡을 적게 하니까 보상점이 낮아서 우리가 적은 빛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건 이제 빛의 세기는 아닌데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온도가 높아지면 일단 어때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주변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물질 대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음. 자, 근데 이제 물질 대사가 이 광합성하고 호흡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식물의 물질 대사는 뭐 우리가 광합성 뭐 만드는 거고 호흡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호흡은 써버리는 거고 광합성 만들어내는 거고 생산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어느 정도 온도까지는 이 광합성 속도가 빨라지는 게 호흡 속도가 빨라지는 것보다 더 빠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온도가 넘어가면 호흡량이 빨라지는 속도가 광합성 속도가 빨라지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쓰는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잎이 무성하냐, 얼마나 무성하냐, 아니면 안에 엽록체나 엽록소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식물이 그래서 여름철 같이 더운 때는 딱 이렇게 높은 온도에 최대가 되도록 높은 온도에 이 여름철에 이 순생산량이 오히려 많지 않은 게 온도가 높으면 식물은 이게 온도가 높으면 보통 호흡량이 늘어나거든요.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동물 같은 경우는 운동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호흡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물은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주로 이제 온도 영향을 받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물질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광합성 속도도 빨라지지만 호흡량도 그만큼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 순생산량이 작은 거는 아무래도 이 호흡량이 온도가 높으면 호흡량이 더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호흡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걸 보고 이 온도가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1이 더 위에 있으니까 온도가 더 높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이제 니은이 좀 이렇게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 요 그 2번이 이제 온도가 높은 때에 최대가 되도록 맞춰놨으니까 요 좀 더 낮지만은 순생년량이 좀 더 낮지만은 온도가 높을 때 최대가 되도록 맞춰놨으니까 요게 이제 여름철에 적응한 거로 볼 수 있고 봄 가을 좀 온도가 낮아질 때는 이제 좀 그 온도가 낮을 때는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순생산량이 최대가 되도록 이제 맞춰놓은 거죠. 그렇죠? 여름철에는 어 여름철에는 그래서 봄 가을 모드로 여름을 나게 되면은 오히려 순생산량이 적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봄 가을과 여름에 어떤 이 A라는 식물은 봄 가을과 여름에 이런 순생산량, 순광합성량을 좀 다르게 최대가 되는 온도가 다르도록 좀 세팅을 다르게 한다. 잎의 양이라든가 뭐 광합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하는 그런 식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이런 생태계 관련된 문제였고요. 다른 문제 또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